안녕하십니까, 복파툴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꼬조입니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나니아의 오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화평맘께서 네. 책 제목을 뭐라고 그랬더라? 책 제목이 오늘 영어인데요. I'm still here. 아, 쉬운 제목이었는데. 네. I'm still here. 근데 한글로도 써 있어요. I'm 나는 still 금속, here. 여기 있는 금속이다. I'm still here. 나는 지금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금속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친절하게 한글로 I'm still here. 그 아래 나는 지금도 여기에 있다. 주의 금속 아님. I'm still here. 네. 난 여적 여기 있다. 아, 네. 좋아. 그 출판사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제목도 좋아. 출판사에서 이제 나왔고요. 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닉네임을 써가지고 이제 본명은 안 알리는 걸로 유명한 우리 복판. 뭐 예를 들면 김영철 이런 이름을 들으면. 뭐 연예인 이름이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김영철 어떤 사람의 이름이 김영철이야.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기 경상도 어느 소도시의 셋째 아들일 것 같아요. 되게 구체적이네.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큰형은 현철이, 둘째 형은 순철이, 가게도 나왔는 가게도. 네. 엄마가 되게 억척스럽게 세 아들을 키우셨을 것 같아요. 이야, 상상력 대단하다. 그렇네. 다른 분들 혹시 어떠세요? 김영철. 제 이름은 김영철입니다. 이런 분을 이제 기억이 안 나지. 둥글둥글 할 것 같고 둥글둥글하고 네, 특별히 네. 원하지 않고 둥글둥글하고 활발하고 명랑하고 그냥 뭐 평범한 한국인? 평범한 성 없는 남자. 뭐 이렇게 진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네. 그럼 만약에 어떤 분의 이름이 김미미야. 우리 미미님 계신데 김미미. 달라지지. 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달라지죠. 하는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일지 약간 긴장하게 되는. 긴장하게 되는. 기독교 대상 받은 사람인 줄 알겠지. 순자였다가 그 점집 가가지고 돈 주고 개명을 해서 순자였다가 개명. 미미로 해야 팔자가 좀 우리 핀다고. 꼬저는 그 한마디로 소설 쓰겠다. 소설 써. 문학자네 문학자. 그래서 이름을 바꿨을 작가네 것 같아요. 작가야. 바꾼 지 한 5년? 그치. 정말. 5년 된. 이야. 네. 근데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운을 띄운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이름을 들으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셋째 아들 뭐 개명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남자다 여자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런 걸 안 하려고 중성적인 이름을 좀 짓기도 하지만, 근데 미국도 그렇대요. 이제 이 책의 작가가 여성인데 이름이 오스틴 채닝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스틴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미국의 도시에서 자란 남자일 거다. 그렇지. 당연히 백인일 거다. 그렇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이에요. 근데 이 이제 흑인 여성이고, 근데 그래서 이 흑인 부모님들이 이 미국 사회에서 가능한 적어도 서류 심사만으로 이름만 보고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오스틴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렇구나. 서류 전형에서 이렇게 할 때 오스틴? 그러면 미국 백인 남성 도시 사람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1차 서류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세상.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책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제 자기 얘기를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사회에서 흑인으로서 받는 차별, 흑인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자기 에피소드들을 많이 녹여놨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진짜 그렇지 이런 생각. 저는 뭐 미국 사람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흑인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데 여성이죠. 여성. 근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이제 특별히 뭐 여성이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일하기 때문에 주변에 남성 목회자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류 교회에서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선교단체 파라철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종종 느끼는 감정들인데 되게 에피소드가 굉장히 비슷하고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어떤 차별의 역사 내지는 차별의 환경이 차별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비슷하구나. 그리고 비슷한 지점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있구나. 그래서 이 책을 좀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좀
여러 사람들이 좀 읽으면 좋겠다. 그리고 묘하게 좀 위로도 받고 이제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왜 그러니까 소개할 책들이 뭐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겪은 좀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 제 페이스북에 이제 여성 사역자라는 이제 해시태그를 달아서 제가 이제 여성 사역자로서 느끼는 뭐 아주 좀 소소한 것들이지만 몇 가지 차별적인 지점들 내지는 저의 친구이신 형제 사역자들, 남성 사역자들이 이런 거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좀 올리고는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전체 그러니까 선교단체 연합의 대표들이 모이는 이제 그런 자리에 근데 꽤 큰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자리였는데 근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요. 이제 어떤 형제 목회자, 어떤 남성 목회자가 좀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예요. 뭐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다 이제 선교를 지향하는 이제 선교사들이 모인 자리인데 선교는 목사님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바른 신학을 가진 목사님들이 선교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튼 불편했죠. 저는 아무튼 목사님이 아니고 더군다나 바른 신학이라는 건 또 뭐를 말하는 걸까 이제 그래서 좀 아무튼 불편했는데 이제 저의 뭐 장점이라면 저는 또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웃는 얼굴로 가가지고 되게 조근조근 부드러운 말투로 아유 목사님 저는 신학도 하지 않았고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 사역자로 제가 2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말씀은 제 뒤에 있는 수많은 여성 평간사들에게는 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아무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 다행히도 뭐 형제님이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이제 사과를 받긴 했지만 이제 제가 그런 일을 벌이면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뭐 아무튼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지 이런 생각과 두 번째는 괜히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내가 했나 내가 뭐라고 그리고 내가 말한 게 정말 옳은가 나만 불편한 거 아니고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불편한데 내가 괜히 관계를 망치는 거 아닌가 저분 앞으로 또 만날 텐데 앞으로 또 만날 때 껄끄러워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런 이제 아무튼 늘 양가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단체에 소속된 남자 간사님인데 평신도 간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목회를 하지 않은 목사님이 아닌 거죠. 근데 그 평신도 간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때 그 자리에 자기도 있었다고. 그런데 자기가 듣기에도 그 설교는 불편했다고. 저분은 같은 단체에 있는 목사가 아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자기도 불편했는데 희원 간사님은 더 불편했을 거래. 자기보다 한두 가지가 더 이제 뭐 차별의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뭐 어떤 그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간사님을 만나면 꼭 사과하고 싶었다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은 자기가 계속 그 단체에 있으면서 이런 뭐 일종의 헛소리, 헛발질 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은 부적절하다고. 자기가 남성으로서 그런 얘기들을 증언하라고. 자기가 그 단체에 계속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아무튼 정말 죄송하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이 저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됐거든요. 정말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사과도 아무튼 안 하시는 것보다 나았지만 이제 지금 저한테 이제 최근에 찾아왔던 그 형제님이 훨씬 어리고 그리고 더 그러니까 뭐 젊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단체에 남아서 계속 그거를 소명처럼 가지고 간다는 게 그리고 이제 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문자 메시지 나누면서 그 형제님이 자기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좀 주저주저 됐는데 희원 간사님 반응을 보면서 자기가 최근에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인 것 같다고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을 함하고 근데 그 사건이 저에게 아무튼 참 의미 있고 되게 좋은 일이어가지고 근데 이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재미가 있고요. 이제 특별히 여기는 이제 백인 남성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문제 의식과 더불어서 이 흑인 여성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도 뭐 이렇게 내가 얼마나 차별받았는지 뭐 심파조로 뭐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굉장히 담백하고 이분이 이제 여기서 백인성, 흑인성 이런 말을 쓰는데 마치 뭐 여성성, 남성성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흑인인 게 좋다고 흑인성을 예, 자기가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근데 그것이 백인성을 뭐 무시하는 거거나 백인성이 나쁘기 때문에 흑인성이 더 우월해 이게 아니라 백인성은 백인성대로 흑인성은 흑인성대로 어떤 흑인들은 흑인이지만 또 백인을 굉장히 비하하는 방법으로 흑인의 우세함을 드러내는 거에도 자기 반대하고 그냥 자기는 그냥 오롯하게 그냥 흑인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읽고 있는 책들이 좀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이 책과 더불어서 우리 IVP에서 나온 소란스러운 동거 그 책도 이제 최근에 읽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얘기예요. 장애 여성이 이제 직접 자기 언어로 굉장히 결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연구원이어서 보면 네, 박은영 간사.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취약함들이 되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늘 취약하기만 한 사람이 있거나 뭐 늘 우월하기만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백인과 흑인을 대면 흑인이 뭐 당연히 차별을 많이 받지만 또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은 또 좀 다를 수 있고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이 또 좀 다를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층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얽혀 있는 그래서 저도 좀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까 이렇게 제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굉장히 차별받는 약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또 어떤 면에서 그 형제 간사님한테 가서 간사님이 이거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뭐 그런 위치건 뭐 태생적 뭐 MBTI건 간에 그거는 제가 또 우성인 거잖아요. 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말했을 때 어느 정도 내 뒤에서 이걸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또 생각을 하니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얽혀 있는데 결국은 아무튼 자기가 속한 그런 어떤 동질 집단에 대해서 뭐 이제 즐거워하면서 남을 비하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할 말들을 또 할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게 좀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제가 좀 주목해서 본 거는 이분의 이제 언어가 백인의 연약함 그리고 백인의 죄책감 이제 이런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인의 연약함은 뭐냐면 이제 특별히 이제 흑인들에 대해서 아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뭐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우리는 차별을 싫어하고 나는 흑인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예 대놓고 막 흑인을 차별하는 사람과는 되게 다르고 굉장히 젠틀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점에서 어쩔 수 없이 백인이고 흑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걸 두 개로 백인들이 가지는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제 표현이지만 뭐 나름 좋은 백인들이 가지는 연약함, 좋은 백인들이 가지는 죄책감. 그 좋은 백인들이 가진 연약함은 뭐냐면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흑인에게 잘해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거를 가지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흑인이 그런데 이제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다른 백인들과 다르게 너의 편을 들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나를 너가 이해해주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제가 애기처럼 막 연약하게 나 잘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난 쟤보다 다르다고 말해줘. 나 칭찬해줘. 이런 종류의 백인. 근데 그게 다 불편하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결국은 너는 백인이고 나는 흑인이라는 게 아니냐. 그냥 어떤 제 표현에 따르면 어떤 시혜적이고 호혜적인 그런 종류의 뭐 진보든 뭐 이해든 뭐 화해든. 그러면서 되게 좀 굉장히 저는 이 책이 좋았던 게 화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화해도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어그러진 사회를 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그러진 사회에서 차별을 막는 여러 가지 방법, 뭐 제도적인 방법은 일종의 쿼터제잖아요. 뭐 여기에 뭐 10명의 대표가 있으면 반드시 뭐 2명은 여성으로 한다, 뭐 2명은 흑인으로 한다. 근데 이 자체도 굉장히 멋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차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쿼터제가 그것만 하면 마치 우리는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그렇지. 그래서 어떤 되게 멋진 음식에 그냥 2명의 여성이 올라간 2명의 흑인이 올라간 그 고명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린 굉장히 서로 화합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어떤 시기 끝나면 그런 행사가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통찰이 있다. 정말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는 게 화해고 그 정도가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면 그게 진짜 화해와 차별 없는 세상일까 하는 좀 생각하는 지점. 그러니까 저도 근데 스스로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또 이런 식의 어떤 호혜를 베푸는 것으로 만약에 이제 저는 여성이지만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장애인들에게는 이럴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걸 좀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는 백인의 죄책감.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와가지고 아무튼 미안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반성한다. 이런 걸 돌아보지 못한 걸 미안하다. 너의 마음에 진짜 공감하지 못했다. 그래서 막 회개를 하고 고해성사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이제 유명한 요 강단에 서서 얘기하는 유명 강사기 때문에 자기한테 와서 막 얘기하면서 마치 이런 유명 강사에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나는 뭔가 되게 괜찮은 백인인 것 같아. 근데 똑같이 흑인들이 있어도 더 취약한 이름 없는 흑인에게 가선 사과하지 않고 그 죄책에 대해서조차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하면 그분 마음은 편해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변하는 게 하나.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그냥 아 그래도 저렇게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어디냐 이것만 해도 발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단언컨대 그건 발전도 아니다. 그건 진보가 아니다. 그냥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 이제 좀 와서 깨달았다고 그 말에서 뭐가 달라지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질문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다. 당신의 뭐 연약함도 알겠고 죄책감도 알겠다. 그럼 그걸 위해서 당신은 뭐를 했냐? 거리에 나가본 적이 있냐? 팻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 뭐 아무튼 당신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흑인을 세워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제적인 어떤 행동을 촉구한다는 것이 근데 이제 저조차도 어떤 상대적으로 저보다 취약한 분들을 생각할 때 뭐 동정이든 긍휼이든 뭐 평화에 대한 갈망이든 뭐 하나님 나라의 원칙 때문이든 뭐든 간에 이런 죄책감은 되게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나는 뭐를 했지? 혹은 아 그래도 나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 아닌가? 되게 비교하면서 어떤 연약함에 대해 알아주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게 아무튼 좀 저 자신에 대한 변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저 자신에 대한 어떤 행동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촉구하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복합적인 책이었어요. 얇지만. 그래서 좀 이제 아무튼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목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나 여기 존재한다. 네, 그래서 제발.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으로서 느끼는 뭐 차별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저에게는 이제 더 많이 공감이 되죠. 우리나라는 뭐 이런 인종 차별은 제가 이제 한국인이고 여기서는 이제 좀 차별을 뭐 하면 했지 차별 당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존재하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불편한 사람이 보이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면 일단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고 편하니까. 근데 제가 존재하는 한 제가 무슨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선교단체 대표님도 이제 어느 자리에 가면 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얘기하는 수위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렇지. 일단 보고 있으면 그렇지. 제가 가서 오늘 뭐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그냥 아 저 사람이 보고 있고 여기에 있구나 저 여자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분이 그런 이제 저 그 대표를 이제 뭐 나름 중재한답시고 어떤 형제님이 이제 그러니까 저를 이제 위로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 저런 식의 설교는 자기네 교단 목회자들 수련회에서나 하면 좋을 법한 설교인데 이거를 왜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 수련회에서도 하면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분들은 얼마나 더 강화가 되겠냐고. 그럼 이제 우리들만의 리그가 또 되는 거잖아요. 아 저 여자 불편해. 뭐 아무튼 그렇게 따박따박 따져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제 안에도 이제 그런 검열관들이 막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그렇게 또 막 이렇게 질겅질겅 내가 이제 그 도마 위에 올라갈까 그냥 얘기 안 하면 되게 나이스하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어떤 뭐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목을 이제 지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하면 이제 페미니즘 책에서는 이제 이런 차별을 당하는 어떤 자리에서 그냥 단지 거기에 있는 것보다 하나 더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반응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남성들끼리 이제 뭐 되게 웃기다고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성차별적인 그런 유머들이 있을 때 이제 보통은 막 그냥 다 웃는 분위기면 따라 웃잖아요. 근데 웃지 않고 정색하는 거.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진 않지만 이게 왜 웃겨?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또렷하게 쳐다보면서 하나도 안 웃긴데요. 이렇게 약간 분위기 싸게 만드는. 그래서 저 사람 요새 연습하거든요.
근데 연습이 그 필요한 표정을. 것 같아요. 우와. 이제 항상 이제 저도 이제 뭐 약간 이제 웃는 상이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주는 효과가 있어요. 늘 웃는 사람이 웃지 않을 때 화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항상 화내던 사람이 화내면 별로 안 무서운데 늘 웃는 사람이 웃지 않을 때 그런 약간 정말 이렇게 냉랭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지못해 웃은 날이 훨씬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에 제 분명히 안에. 부담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아무튼 제 성향이기도 한데 분위기 깨긴 이제, 싫고. 예, 분위기 깨기 싫고 관계 중심적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연약함을 이해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실 이해하지 말라고 했던 그 백인의 연약함을 아니야 저 형제님들이 뭐 저게 어떻게 본심이겠어. 그냥 웃자고 하는 거겠지. 사람은 다 좋지. 다 헌신된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어김없이 뭐 나는 뭐 또 얼마나 뭘 잘났다고 이런 게 이제 같이 있는데 근데 이제는 그냥 서로를 위해서 진짜 동역자하고 정말 저 사람이 더 지금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는다면 얘기를 해주는 게 맞겠다. 그것도 그러네요. 오히려 그냥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 거지. 기대가 없으면 웃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 바뀌기를 원하고 친구라고 생각하면 말해줘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하면서 이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뭐 이제 흑인이 가지는 애환에 대해서도 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해도 백인이라면 주목받지 않는 행동이 흑인이라면 더 이제 주목받게 되고 감점 요인이 되는. 예를 들면 이제 이 분이 부모님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어서 이 자매님, 오스틴 자매님을 구김살 없이 되게 잘 키웠는데 이제 어느 날 백화점에 갔다가 한 번도 소리 지르는 엄마 아빠가 아닌데 막 소리를 질렀다. 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왜 그런가 봤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아기 때 이렇게 이제 분명히 그 물건을 돈을 주고 사고 그걸 갖다가 매장 밖을 나가기 전에 이제 돈을 주고 샀으니까 이걸 뜯어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먹는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저 흑인이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훔쳐서 그거를 매장에 나가기도 전에 까서 먹고 있구나 해서 오해할 불신검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어떤 행동을 물건을 사고 나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라고. 그러면 너는 반드시 절도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이 아이는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습이 되고 사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주머니에 손 넣지 않는다고. 어떤 경우든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저긴이 뭘 훔쳤거나 아니면 총을 꺼내려고 한다거나. 어마에. 그래서 자기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거는 정말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러면서 그 엄마가 당부하기를 항상 영수증은 보이게 들고 다녀야 된다. 어마에.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저 흑인이 뭘 까먹든 이건 영수증이 손에 보이기 때문에 쟤는 저 값을 주고 산 거야. 그래서 참 흑인들이 이 정도구나. 이제 그런 생각 좀 하면서 이제 또 저도 좀 같은 맥락에서 좀 돌아보게 되는 것들은 또 뭐가 있어야 될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이스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어쨌거나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단지 흑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 흑인과 아시아계를 대면 아시아계가 더 취약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이제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만으로 혹은 여성만으로는 살 수 없고 분명히 이제 he for she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을 돕는 남성들의 연대 그런 모임들도 이제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he for she. he for she. 그래서 여성을 돕는 남성들의 모임 그런 것처럼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미네소타 지역에서 그런 유색인종들이 이제 차별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도우려는 뭐 백인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호루라기를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색인종들이 차별당하고 아이스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당할 때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호루라기를 불라고. 그러면 이제 앞장서서 차마 나서지는 못하지만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이스가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지만 문제가 되면 뛰어나가서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때 호루라기를 불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뭐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아이스에 의해서 2명의 백인들이 이제 뭐 아무튼 죽임을 당했는데 그분들이 이런 감시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도와주려고 해서 개입했다가 이제 아무튼 그렇지. 두 같이 번째 저건 몰려서 확실히 그랬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제목을 그냥 좀 따자면 I'm still 그러니까 here 그러니까 당사자 차별받는 당사자 본인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하지만 그 사람만으로는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I'm 뭐 seeing you, I'm watching you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겠다. 그것만으로도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이 주는 그런 안정감, 안도감, 힘 있을 수 있어서 아무튼 우리는 아무튼 여러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 내가 취약하든지 돕는 사람이든지 세상은 연결돼 있고 네 그래서 이 책 좀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또 많은 생각이 납니다. 책 소개 듣고 박수 네. 치고 싶은 건 또 처음이네. 연설 정말요? 너무 좋은 연설을 들으면서 진짜요? 책 자체에 대한 관심도 커졌지만 네. 메시지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표지를 보면서 이렇게 표지를 되게 좀 형편없이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책 보시면 그냥 흰색과 검은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디자인이 없을까? 좀 이렇게 멋지게 이제 그 전에 소개해주신 책들은 되게 디자인이 가지는 이런 서사 자체가 표지만 봐도 이 책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좀 되게 표지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되게 트렌디한 표지구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요 출판사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흑백으로 하셨나 했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흑인과 백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흑색과 백색을 잘 섞어 놓은 거구나. 그래서 뭐 제가 출판사에 직접 의도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되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안에 내지도 오직 그냥 흑색과 백색, 뭐 조금 뭐 해봤자 볼드체 이제 그 정도여서 단순하지만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리고 더불어서 이전에 읽었던 선량한 차별주의자 이제 그런 책들도 좀 같이 연관해서 아까 얘기한 소동, 소란스러운 동거 그 소동이란 이름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누가 그거를 줄여서 부르는 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도한 거라면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여자가 혹은 어떤 장애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작은 소동이 일어나는 것 분란이 일어나는 것 대체적으로 나쁜 뜻으로 기성 사회는 취급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소란스럽지만 동거하는 것에 대한 네. 이야기 그리고 사실은 선량한 의도였지만 아까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약함과 죄책감만 드러내면 나는 마치 차별하지 않는 사람인 것과 같은 그런 경종을 울리는 선량한 차별주의자. 그래서 그 세 개 책을 각각 출판사도 다르고 뭐 저자도 다르고 맥락도 좀 다르긴 하지만 함께 엮어서 읽어보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렇네요. 네,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한심하기도 그렇죠. 하고 용기를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용기를 그러니까 내야 되겠고 어디 가서든 나는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맞아요. 하기 때문에 그 양측면에 계속 섬세하지 않으면 그리고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 나는 적절하지 않은 피해자로 계속 살거나 또 적절하지 않은 가해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저희가 섬세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책들을 20대 10대 남자애들이 볼까 안 볼까? 많이는 안 볼 것 같아요. 걔네들이 이미 백래시 영향 그 문맥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 에피소드 중에 하나 나와요. 어떤 백인 여성이 막 울면서 자기가 취업이 안 되고 가려고 하는 곳에 못 갔던 건 흑인 쿼터제 때문에 흑인들이 다 자기를 채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오스틴 저자가 직접 가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정말 가서 얘기해주고 싶었다고. 다 당신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거기에 지원했어도 내가 아마 됐을 건데 그거는 내가 흑인 쿼터제나 혹은 흑인 우선주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당신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예. 근데 큰일 났어요. 지금 진짜 세계 전체가 네. 거대한 백래시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이 맞아요. 당연한 주장이 위축될까 걱정이 되고 네. 시즌에 들어갔어. 세계적으로 시즌이 들어간 것 같고 참 미국은 뭐 하는 거야?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커서 그 지경이 된 거. 아니 기독교 세계잖아. 복음의 세계 아니야. 회심과 결단의 세계 아닙니까? 그분이 이것이 복음이다를 읽어야 되네. 이신칭의 세계 아니야 그 대통령이, 세계가. 이것이 바울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바울이다. 읽어야 네. 되네. 답답하네 진짜.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과 그런 사회 질서의 주역들이 소위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 이 그렇다는 거는 어쨌든 좀 기본부터 점검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뭐 기본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뭐 의인이 된 뭐 의롭고 정의를 위한 사람들이 되느냐.
뭐 그 과정은 험난하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정의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기본부터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우리 IVP 책 해외 배송 저거 백악관 배송 됩니까? 대외관계에서 좀 보내줘야겠는데. 근데 진짜 희망이 하나 있다면은 대개 악인들은 자중질환을 통해서 내부 붕괴로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일시적인 일이면 좋겠다. 이 백내시가 지금 독일도 힘에 의한 어떤 외교 정책 그 언급을 시작을 했대요. 독일이 힘 얘기하면 안 되거든. 크게 2번 힘을 썼다가 나 망했고 600만을 죽였다는 죄책이 있기 때문에 걔네는 힘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얘기를 시작했대. 메리켈이 틀어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평화지향, 화해지향 이게 끝나가는 게 분명해지고 있고 힘의 그 도미노 미국도 그렇고 일본은 또 지금 이제 미쳐 돌아가고 있고 정부는 그럴 수 있죠. 음, 그러니까 뭐 이제 독일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는 거고 교회는 교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 세계 그런 그 복음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화해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교회 연대가 이 거대한 흐름을 막아 세웠다는 서사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대결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세계가 지금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도 동북아시아도 시간 문제야. 일본 가지면 한국 가져야 되고 동북아는 다 핵이 있는 거고. 아이고야. I'm still here.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을 안 했나 봐요. 네, 그런 거 그대로 같아요. 그냥. 네, 그냥 I'm still here. 오스틴 채닝 브라운? 네, 맞습니다. 오스틴 채닝 브라운. 이름도 멋있다. 네. 우리 화평맘의 네, I'm Still Here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끝.